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월드 챔피언이 된 줄리안 알라필립의 자전거, 바로 S웍스 타막 SL7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월드 챔피언 2연속을 달성하게 된 줄리안 알라필립, 듀캐니 퀵스텝 소속으로 여전히 타막을 주력 자전거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벤지가 없으니까 타막을 타는 게 당연한 거고요. 2년 연속으로 월드 챔피언을 달성하면서 이제 내년에도 하게 되면 피터 사간하고 동률인 3년 연속 월드 챔피언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올해 월드 챔피언이 되면서 어떤 자전거 세팅으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12단 구동계가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11단 듀라 에이스 9170 구동계를 사용하는 5E 사이즈의 S웍스 타막 SL7이고요. 전체적으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순정 그 상태에서 이제 몇몇 파츠들만 스포츠터 제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플랜더스에서 월드 챔피언십이 열렸기 때문에 코볼 섹션 이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회가 되었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짧고 급격한 오르막에서 줄리안 알라필립이 공격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다른 라이벌들의 혼을 쫙 빼놓은 진짜 영혼의 어택들 엄청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그 줄리안 알라필립의 자전거, 일단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게 된다면은 넘버 플레이트 1번인 이유는 작년 월드 챔피언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츠들이 다 S웍스 스페셜라이즈드 산하의 브랜드인 로발 파츠로 되어 있지만,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의 핸들바를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크랭크 또한 듀라 에이스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고, 물통 케이지는 탁스를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헤드 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자전거하고 동일한 대신에 이렇게 때가 덕지덕지 낀 게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에 얼마나 노면이 이제 다양하게 있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월드 챔피언십을 다녀왔고 1위를 했다라는 거를 기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차를 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예전에 맷 헤이먼이 파리루베에 우승했을 때도 있지만은, 유명한 모뉴먼트라든지 기념비적인 경기를 우승한 자전거는 특별히 세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고 하죠. 렐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통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맷 헤이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자전거는 왜 저렇게 더러운데 세차를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끔씩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 자전거를 살펴보면 이제 줄리안 알라필립의 네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뒤에 타이어가 거의 새 거죠. 대회를 위해서 에서스 코튼 타이어를 사용했는데, 언제나 월드투어 팀들은 거의 이런 원데이 같은 경우에 완전 세팅을 새로 하기 때문에 반딱반딱 이번 대회에서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캐니 퀵스텝에 로고가 박혀있고, 위에는 울프팀 마크 또한 탑튜브에 붙어 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모건 힐 HQ 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고, 그 위에 이제 피니시 장면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 로민 에보 143mm 안장을 쓰고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로민 에보를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로민 에보 미러 버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알라필립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 버전 말고 일반 버전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쪼가리는 그겁니다. 그 제일 먹고 난 껍데기 같은 거 껴놓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그 실격 처리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소중하게 끝까지 갖춰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막 SL7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에어로플라이2 핸들바, 에어로 로드 핸들바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만은, 알라필립 같은 경우에는 요 어필 같은 데서, 그리고 또 강성증의 이유인지 정확하게 취향이겠습니다만은 프로의 바이브 핸들바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스프린트 스위치라든지 위성 스위치는 쓰지 않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요새 대세죠. 대세 피팅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스템은 이제 알라필립 키가 173이거든요. 저하고 3cm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물론 그 10호 간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보통 사고 사이즈를 많이 취향을 가져가고, 이제 예전에 타막을 탈 때는 5E 사이즈 타막에 이제 핸들바 40, 그리고 스템을 100을 가져가는데, 알라필립도 이제 100mm짜리 스템을 쓰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헤드셋 캡을 다 잘라버리진 않았고, 스티어러 캡이 약간
위에 얹혀지듯이 돼 있는 세팅을 선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스티어러 튜브에서 받아주는 힘이 느껴질 수는 있겠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또한 이제 선수 취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벤지나 신형 SL7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저렇게 중앙에 모아주는 부분을 걸쳐가지고 가운데로 모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면 케이블 라우팅이 조금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핸들바 마감재는 이제 좀 그 코튼 느낌이 나는 이런 마감재를 사용했는데 좀 갬성갬성합니다만은 은근히 보풀이 많이 생겨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그리고 바테입은 스파카즈의 바테입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페셜라이즈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보면 안에 카본결이 약간 보이는 게 도장이 굉장히 얇게 함으로써 경량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베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라이즈드 헤로브노스 버전이라고 이런 걸 써서 코볼 구간을 좀 더 강화된 타이어로 지나가게 되는데 알라필립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회에서 S웍스 터보 커튼 그냥 일반 로드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썼고요. 휠은 로발 CLX 래피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클린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브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시할 때는 라텍스 튜브에서 그냥 일반 부틸 튜브로 바꾸겠죠. 타이어 너비는 26mm로 이제 최근 대세가 25mm 혹은 28mm까지 커지는 추세인데 줄리아 알라필립 같은 경우에는 26mm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텐칼라가 조금 오렌지빛이 나는 게 이 타이어의 특징이죠. 개인적으로는 타이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단지 이렇게 옆에 와에 횡 하고 붙어있고 타이어 러버가 접착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토리아 코르사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위에 러버 부분이 오래 쓰다 보면 들뜨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뭐 이쁜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보수제를 이용해가지고 접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로발 CLX 휠셋 같은 경우에는 이 경량을 위해서 튜블리스를 포기했고 이제 클린처로만 쓸 수 있는데 뭐 선수들은 잘 쓰고 있네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튜블러를 쓰게 되는 경우가 타다가 타이어가 펑처가 나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굴려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야지 핑카가 올 때까지 시간 동안 1m라도 더 가게 되는데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아예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클린처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했지만 역시 기술의 발전과 슬롬은 다 쓰고 벨롬델 안데란 역시 운빨도 중요하죠. 실력도 좋고 운빨도 좋고 참고로 여자친구도 이쁩니다. 네. 그리고 로발 CLX 래피드 같은 경우는 앞에 51mm, 뒤에 60mm 구성으로 뒤가 더 높은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통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설계된다고 하죠. 월드 챔피언십에서 클린처가 우승한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넘버 원, 네.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착되어서 붙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대단합니다. 그리고 파워미터는 시마노 R9100P 파워미터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뭐 신형으로 다 교체해서 쓰겠죠. 물통 케이지 같은 경우는 탁스의 이제 유명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틀 케이지기도 하고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보틀 케이지기도 하죠. 탁스 대바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인 캐처 같은 경우는 K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마노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계 방식이 아니라 자석식으로 해서 케이던스를 구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석이 필수인데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석이 안 보이게 세팅을 해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라고 저렇게 만든 것 같네요. 가운데 있는 UCI 태그는 뭐냐면은 이 안에 모터 도핑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체크했다라고 태그를 붙여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적발이 안 된 적도 없기 때문에 모터 도핑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장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 피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장 중앙에 표시를 해서 보다 확실한 피팅 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장 사이에는 쓰레기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하고 난 쓰레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정션 박스 위에는 이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이제 대회 때 보면은 저기 액션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액션캠이 아니고 선수들의 파워 데이터라든지 속도, 뭐 심박 이런 데이터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트랜스폰더를 붙이는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릿은 이제 시마노 듀라이스 9100 페달인데 3mm 더 넓은 그런 와이드 스탠스용
페달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피팅상의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C포스트 형태가 약간 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 순정 상태는 이제 뒤로 오프셋이 있는 셋백 C포스트가 달려서 나옵니다만은 알라필립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을 컴팩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제로 옵셋 C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앞쪽으로 컴팩트하게 구성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 풀세트 플러스 시마노 이렇게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 S웍스 타막 SL7입니다. 네. 앞뒤 로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쉐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시마노 듀라에이스 로터가 아니라 XTR 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듀라에이스 로터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여가지고 XTR 로터도 좀 호일 같은데 아무튼 네, 좀 추가적인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 알라필립이 2연속 월드 챔피언이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의 월드 챔피언 버전 타막 SL7이 나올 텐데요. 타막 타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저는 벤지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럽네요. 자, 여기까지 줄리안 알라필립의 올해 2021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7이었습니다. 보다 궁금하거나 재밌는 부분, 공유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